안녕하세요. 유학들이 박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는 것 같아요. 9월 학기가 캐나다는 메인이거든요. 9월 학기 시작하고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비전공자로 의료 유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의료 유학을 간다, 소위 말하는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이런 의료계통을 가게 됐을 때 한국에서 내가 문과였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전공을 안 했는데 가능해요?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많이 저도 이렇게 길을 이렇게 굽이 도른 것 같아요. 간호학과 입학이 사실 참 많이 어렵고 또 침술학과, 치위생학과 많이 어려운데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고 이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서 영어라던가 수학, 화학, 생물, 이과 과목을 준비를 해서 바로 본과를 입학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진짜 과외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과외하면서 그런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전공이 또 교육학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을 실제로 내가 조건이 돼 있는 분, 이미 IELTS나 토플이나 듀오링고 점수가 있어서 의료 유학을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유학티를 통해서 바로 본과를 가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한 분은 증권회사에서 한국에서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시는 40대 중반의 이제 가장 아빠인데 이분은 이제 RMT 학과 마사치료학과 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영문 학업계획서를 써드려요. 비자를 하다 보니까 학업계획서를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직이신 분이 문과이셨는데 어떻게 RMT를 갈 것인가, 이 사유서를 어떻게 쓸까 막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이 많은 사무직을 하면서 증권회사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그분들 이제 동료들 이제 아프거나 힘든 거 보면서 이제 신체 바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들을 치료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도움을 주는데 어떤 걸 도움을 줄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RMT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RMT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과 과목도 공부도 했고 영어도 저희가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말씀드려서 영어를 준비를 해서 바로 올해 9월에 본과 입학하셨거든요. 그분이 카톡 오셨어요. 아, 원장님 이게 되네요. 그 한마디가 원장님 이게 되네요. 제가 진짜 캐나다에 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되게 보람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가실 때 아빠가 먼저 가셔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적응 한 1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빠들의 유학 상담을 오시면 제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상담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캐나다를 가시다 보니 그 이후에 영주권 절차가 좀 확실한 곳으로 확실한 루트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영주권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추세는 있거든요. 우리가 추세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역과 이 학과를 가면 이민을 가능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오늘 설명해드리는 의료 유학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모든 이민법에서 아마 제일 먼저 뽑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상담 중에서 간호학을 메인으로 저는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간호학을 한 2년제를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2년제 간호학을 졸업하시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법이 굉장히 많고요. 영주권을 받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의료계통의 다른 학과로 뭔가 커넥티드 돼서 연결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N학과 간호학과를 나오시면 나중에 RN으로 편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PN을 공부한 기초 지식 때문에 다른 의료계통을 할 수 있어요. 호흡기 치료학과라던가 방사선학과, 그리고 심지어 간호학과 4년제 나오신 다음에는 캐나다는 의대가 대학원 마스터이기 때문에 저는 RN 마친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 분들도 봤어요. 의대를 가신 분들. 제 고객 중에 이번에 의료학과, 간호학과 가신 학생은 한국에서 생명공학 박사까지 이제 수료하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캐나다에서 PN하고 RN 하신 팀에 의대까지 가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지노선이 없어요. 나이에 마지노선이 없고 이번에 간호학과 9월에 가신 분들도 저희가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말 수능 보고 나서 바로 간 학생들서부터 40대 중반까지가 굉장히 그 나이의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의사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캐나다 RN으로 가신 분도 있고요. RN 프랙티셔널 하신다고. 그 나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성별도 남녀가 한 반반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여자분들이 아직까지 많잖아요.
캐나다는 간호사가 반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여자분들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캐나다의 그 의료 업계에서는 남자 간호사를 더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환자를 좀 보호해야 되고 환자를 도와줘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자 간호사보다는 남자 간호사분들이 더 취업을 하거나 구직을 하실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간호학과를 준비하시는 거는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내년 9월 학기 가실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원서를 넣게 되면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치열해지고 학과가 마감되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라 선발제로 해서 본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졸업해서 1년에서 2년 일할수록 그 학력이 더 높을수록 이민이 유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학생이 더 유리할지 아닐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호학과를 나오시면 어린 학생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해서 나이 점수가 좀 많이 작용하는 그 연방 이민법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부 이민이라던가 나이를 보지 않는 또 연방 이민도 있거든요. 그런 이민법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진짜 수업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9월에 많은 분들이 제 의료 유학 시작하셨잖아요. 이번 저희가 9월에 시작한 학생들을 쭉 머리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많이 간 학과는 PN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4년제 RN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이 간 학생들은 치과 보조학과, 덴탈 어시스턴트 학과 많이 갔고요. 그리고 또 덴탈 하이진도 갑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과가 침술학과 또 많이 찾고 있어요. 침술학과도 많이 찾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사지 치료학과, 또 물리치료 보조학과도 굉장히 많이 핫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을 가고 계세요. 임상병리 보조학과도 많이 갔어요. 이렇게 짧은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좀 빠르게 신청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진짜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분들이 요리, 호텔, 제빵 이런 거 관심 있었어요. 서비스 직종으로 해서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공부는 어렵지만 그래도 직업의 만족도는 캐나다에서 의료계통에 유학을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하고 연락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서로 느낌이 좋고 공부는 힘들지만 보람되고, 또 간호학과나 또 이런 의료계통을 가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베풀기 좋아하고 남을 도와하길 좋아하고.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성도 참 좋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뵀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참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병원을 갈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인데, 병원을 가면서 간호사분들이 친절하거나 정말 아플 때 수술해야 될 때 정말 수술대 위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손을 꼭 잡아줄 때 진짜 환자분 힘내세요 이러면서 손 잡아줄 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의료 유학을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학과들을 입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이분들이 대부분 다 졸업을 하는데요. 1년에서 2년 뒤에 졸업식에도 가보고 싶고 그분들하고 캐나다 가서 또 차도 마시고 다양한 경험담을 또 나누고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해서 많이 또 정보를 교류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내년 1월 학기 간호학과도 가능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고등학교 때 성적은 나빴지만 대학교 때 가서 원래는 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낮지만 대학교 성적이 또 굉장히 월등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또 간호학과, 의료학과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자사고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다녀서 성적이 나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캐나다의 간호학과 원서를 얻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학기도 갈 수 있고 많은 학교가 9월 학기가 있는데요. 9월은 또 많이 치열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5월 학기 간호학과를 가시라 추천합니다. 5월은 조금 덜 컴퍼레티브에 경쟁이 덜 해요. 그래서 저는 5월 학기를 가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9월은 대부분 졸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취업도 타이트하고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9월 학기보다는 5월 학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졸업자가 많지 않아요. 5월 학기를 갔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이민도 조금 더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 어제도 펜쇼 컬리지 유아교육학과 졸업한 분이 영주권을 받으셨대요. 인비테이션을. 주정부 이민을 받았는데 그거는 컬리지 졸업하고 취업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3주 전에, 졸업하기 3주 전에 한 번 드로우가 있었다는 거, 추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3주 전에 걸 신청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1년 뒤에 이번에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9월에 수업을 시작하셨겠죠. 대부분이 다 9월에 하시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9월과 1월에 하시지만 9월보다 조금 일찍 5월 학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메인을. 그러면 졸업하고 이민의 기회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캐나다 의료 유학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라이센스 직업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RN하면 미국 갈 수도 있고 호주 갈 수도 있고 전 세계로 가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료봉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되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대 가는 건 참 어렵지만 간호학과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2년만 되신다면 캐나다 간호학과 RN 누구나 갈 수 있고요. 미리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고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